현대차가 공장에 무려 3만 대 로봇 쫙 깔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술 발전? 테슬라 따라잡기? AI 시대니까 당연한 거? 전부 틀렸습니다. 인건비 비싸서? 그것도 핵심 아닙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 대비?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공장입니다. 노동자 파업 리스크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현대차의 잔인하고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더 이상 사람 손에 회사 운명 맡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현대차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회사가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던 서늘한 진실을 밝힙니다. 당신 노후, 자녀 취업, 대한민국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 바늘이 1년 중 한 달 넘게 멈춰버린다면요? 현대차 역사는 바로 이 멈춤과의 전제이었어요. 2인용 자전거 타고 가파른 언덕 올라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앞에서 핸들 잡은 경영진이랑 뒤에서 페달 밟는 노동자가 한 마음이어야 하죠. 근데 언덕 중턱에서 갑자기 뒤에 탄 사람이 페달 놓아버립니다. 더 많은 보상 안 해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고요. 매년 반복됩니다. 앞에 탄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혼자서도 언덕 오를 수 있는 전동자전거 고민하게 됩니다. 2024년 여름 현대차 공장 곳곳에 팽팽한 긴장감 흘렀어요. 노조는 역대급 실적에 걸맞은 보상 요구했고, 회사는 미래 투자 위해 비용 아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생산 차질은 하루에만 1,000억 원 육박하는 손실 냈어요. 경영진한테 파업은 단순히 며칠 쉬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잃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치명적 약점이 됐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윤 쫓는 집단이죠.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랑 천문학적 손실 지켜보며 결단 내렸습니다. 사람 아닌 불평 안 하고 지치지 않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 존재를 공장 중심에 세우기로요. 2026년 2월 5일 CES 2020 현장에서 현대차가 전 세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이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 로봇이 뭘 하냐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거 넘어서 56개 자유도 갖춰서 관절을 360도 회전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정밀한 조립 작업까지 척척 해내요. 현장에서 탄성 터졌죠.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3조 원 로보틱스 펀드 조성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아틀라스 투입해서 연간 3만 대 규모 로봇 생산 체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만 대가 얼마냐고요? 울산 공장 전체 생산직 인원이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람이 하던 핵심 공정을 로봇이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선전포고죠. 이 로봇들은 영하 20도 추위나 영상 40도 폭염에서도 방수 방진 기능 갖춰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회사 발표 데이터 보면 기가 막혀요. 로봇 한 대가 기존 숙련공 2명 이상 못 해낸다고 합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 찾아가고 자율학습으로 새 차종 조립법 하루 만에 익혀요. 사람이 몇 주 걸쳐 배울 일을 데이터 전송 한 번으로 끝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한 명이 1년 동안 만드는 차가 얼마냐고요? 약 44대 수준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 공장은요? 생산직 한 명이 1년에 무려 80대 쏟아냅니다. 똑같은 현대차 마크 달고 나오는데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더 충격적인 건 경쟁사들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보세요. 단 2,000명 노동자가 1년에 100만 대 뽑아냅니다. 울산 공장은요? 100만 대 만들려고 3만 명이 매달려야 해요. 솔직히 계산하면 생산성 차이가 무려 15배나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뭘 의미하냐고요? 이미 공장 가동률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이 2022년 60만 대에서 2024년 45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35만 대 수준까지 더 낮아질 거래요. 매년 10%씩 생산 라인 비어가는 겁니다. 반면 로봇 비중 높은 아산 공장은요, 2022년 40만 대였던 생산량이 2024년 55만 대 거쳐 올해 70만 대 돌파할 기세예요. 매년 15%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디로 돈 흘려보내는지, 어디가 미래 핵심 공장으로 선택받았는지 명확히 보이죠? 현대차 생산직은 대한민국에서 킹산직이라 불리며 선망 대상이었죠. 2024년 기준 평균 연봉이 성과급 포함해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3배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서 끝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금이랑 4대 보험료, 각종 복지 혜택까지 모두 합치면 노동자 한 명당 연간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들어가요. 울산 공장 생산직 2만 8천 명한테 들어가는 돈만 계산해도 1년에 5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 나옵니다. 반면 로봇 경제성은요.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2억 원 수준인데 수명이 10년이에요. 1년 비용으로 나면 2천만 원이죠. 유지관리비 500만 원 더해도 연간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한 명 유지할 돈으로 로봇 8대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 나와요. 상술적으로 8배 이상 비용 차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 숫자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 기름 부은 게 법적 환경 변화입니다. 2025년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경영진한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임금 협상 넘어서 구조 조정이나 사업 통폐합 같은 경영권 영역까지 노조 협의 대상될 가능성 커졌거든요. 파업 확률 10%인 인간 공장과 파업 확률 0%인 로봇 공장 중에서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현대차가 수조 원 들여 로봇 3만 대 깔고 있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기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적 리스크 제로 선언입니다. 노조 파업이랑 갈등이라는 변수를 경영 계산식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로봇은 밥 달라고 시위 안 하고 더 높은 임금 요구하며 공장 안 멈춥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꿈꾸는 무파업 공장의 실체죠. 2026년 현재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수십일씩 공장 멈추는 리스크 안고 가는 건 기업 입장에서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테슬라나 BYD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랑 싸워야 하는데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꼴입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결단 내렸습니다. 사람 손길이 꼭 필요한 공정 제외하고는 모두 기계로 대체해서 생산 연속성 확보하겠다는 거죠. 결국 로봇 3만 대는 단순한 조립 기계가 아닙니다. 노조라는 거대한 장벽 넘기 위해 현대차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생존 위한 마지막 카드인 겁니다. 현대차가 새로 내놓는 신차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신형 모델들은 이미 첨단 자동화 설비 갖춘 아산으로 자리 옮겼고 미래 책임질 핵심 전기차 아이오닉 6은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정작 세계 최대 규모 자랑하던 울산 공장에는 뭐가 남았냐고요? 몇 년 안에 단종될 구형 모델이나 수익성 낮은 차종들 뿐입니다. 이건 현대차가 울산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공장은 더 이상 일자리 만드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 쌓는 거대한 실험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랑 갈등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갈등 없는 곳으로 아예 공장 옮기거나 그 자리를 로봇으로 채워버리는 방식 택한 거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공장 굴뚝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노조가 강하게 저항할수록 로봇 도입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역설적 현실이에요. 울산 공장 인력 구조 보면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년 퇴직으로 빠져나간 7,000명 자리에 신규 채용은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고요? 바로 CES에서 봤던 그 로봇들이 소리 없이 차지했습니다. 로봇 한 대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500만 원입니다. 사람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억 원이에요. 8배 차이죠. 근데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죠. 시간당 효율로 따지면 무려 40배 격차 벌어지는 겁니다. 40배요. 어떤 기업가가 이 차이 보고도 사람 고집하겠습니까?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로봇 중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선언한 겁니다. 이제 공장 주인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은 노동자가 아니라 중앙 통제실에서 마우스 클릭하는 인공지능이 될 거예요. 3만 대 로봇은 곧 3만 명 일자리 사라진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싸움 승자는 정해져 있었어요. 자본은 효율 따라가고 기술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킹산직 시대는 이제 막 내렸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노조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시간 낭비할 이유 없어졌어요. 로봇이 모든 공정 대체하는 순간 노조 파업권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존재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수십 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이자 생존 위한 최종 병기입니다. 잔인한 현실이죠. 하지만 이게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 민낯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공장 자동화입니다. 로봇 투입 빼면서 인건비 비중 줄어들면 회사는 굳이 인건비 비싼 울산에 머물 이유 없어지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울산에 투자된 돈은 3조 원인 반면 자동화 비중 높은 아산에는 8조 원 쏟아졌어요. 무려 3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돈 흐름이 두 번째 도미노인 협력 업체들을 강타합니다. 현대차가 로봇 중심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면 수천 개 협력 업체들도 똑같이 로봇 들여오거나 아니면 문 닫아야 하거든요. 현대차 부품 납품하는 협력 업체 직원만 15만 명에 달합니다. 원청인 현대차가 사람 대신 로봇 선택하면 이 15만 명 일자리도 함께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로봇이 조립하는 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설계부터 달라야 하니까요. 기술력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경제 붕괴라는 세 번째 도미노로 이어집니다. 울산 시내 보세요. 한때 킹산직들이 돈 쓰던 상가들은 임대문에 딱지 붙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은 힘없이 주저앉고 있어요. 젊은이들 떠난 자리에는 정년 퇴직한 노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 도미노는 우리 사회 안전망입니다. 고액 연봉 받던 숙련공들 사라지면 세수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늘어나요. 국가 경제 허리가 끊기는 겁니다. 울산 공장 인근에서 만난 58세 김진수 씨 이야기는 가슴 먹먹하게 만듭니다. 김 씨는 지난 28년 동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청춘 다 바친 베테랑 생산직이었어요. 한때 연봉 1억 원 넘게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최고 부러움 샀던 인물이었죠. 그는 노조 힘이 영원할 줄 알았고 회사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기술 변한다는 소식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고 설마 내 자리까지 로봇이 뺏어갈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어요. 근데 현실은 훨씬 차가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장 안에는 사람 대신 하얀 로봇팔들이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부품 옮기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정교한 조립 공정까지 로봇이 차지해버렸죠. 김 씨는 작년 말 명예퇴직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받아 치킨집 차렸지만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았어요. 지금 그는 밤마다 편의점에서 물건 진열하고 새벽에는 택배 상자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동차만 만들던 거친 손으로 무거운 생수병 옮기며 깊은 한숨 내쉬죠. 회사에서 로봇 교육해준다고 했을 때 왜 신청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현대차 로봇 3만 대는 단순히 기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로봇 한 대 운영 비용은 연간 2,500만 원, 사람 한 명은 연간 2억 원, 8배 차이죠. 근데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사람은 8시간 일합니다. 시간당 효율로 따지면 무려 40배 격차 벌어져요. 어떤 기업가가 이 차이 보고도 사람 고집하겠습니까? 3만 대 로봇은 곧 3만 명 일자리 사라진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킹산직 시대는 막 내렸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기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로봇이 현장 들어온다면 그 로봇 고치고 조종하는 법 배우는 사람 되면 됩니다. 변화의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위에서 서핑할지 휩쓸릴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 미래는 회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실력이랑 변화 대응 속도만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선택은 바로 지금입니다.